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감에서 자연치유로만 23년차 살아있는 나사로입니다. 제가 한동안 푹 쉬었더니 많이 좋아졌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다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를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구독자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에 좀 가벼운 사고가 하나 또 있었어요. 그래서 허리 좀 다치고 눈도 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자꾸 딜레이 됐는데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다시 정보를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영양제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아마는 여러분들 영양제 많이 드시죠? 물론 이제 안 드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영양제라는 것이 보조제이기 때문에 참 애매합니다. 이게 어떤 쪽에서는 먹어야 된다, 어떤 쪽에서는 먹지 말아야 된다, 뭐 말이 많습니다. TV 광고를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를 경험해 보세요. 들어보셨나요?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양 보충제가 100% 천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믿지 마십시오. 100%는 없습니다. 좋은 영양을 100% 흡수하시려면요, 자연식품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연식품 위주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 역시도 영양보충제를 먹습니다. 저는 20년 이상을 영양보충제를 먹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2001년부터 요양생활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식사 때마다 제가 영양제 통을 갖고 다닙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갖고 다녔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많은 의문을 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조롱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너 오래 살라고 꽤 애쓴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 보시면 다 음식이잖아요. 내가 특별한 거 없습니다. 늘 우리가 주변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 저는 자연에 가까운 것을 먹으려고 노력하고요. 영양소를 뺏기는 행동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요, 암이라는 질환 자체가 영양소 고갈병이에요. 그래서 저는 20여 년 이상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 한 5가지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밥과 반찬을 잘 먹고 있는데 굳이 영양제까지 먹어야 되냐? 제가 이걸 한 5가지로다가 이렇게 줄여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암은 영양소 고갈병입니다. 영양소가 고갈됐다는 사인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죠? 암은 병인데 무슨 영양소하고 연결이 되냐? 잘 생각해 보세요. 약은 안 먹어도 살지만 영양소가 안 들어가면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음식 속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밥만 잘 먹으려고 그래도요, 영양소가 그 음식 속에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태부족입니다. 우린 그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텃밭을 가꾸려고 노력하고 되도록 좋은 식물을 구하려고 노력합니다. 요즘 슈퍼나 마트에서 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외국에서 온 식물들을 구합니다. 과일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토부리가 좋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 골고루 먹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세 번째는요, 그것조차도 암으로 인해서 체내 흡수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암이라는 것은요, 독소를 내뿜어요. 그래서 흡수를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암을 공격해서 암을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암은요, 나중에 또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를 죽이려는 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가요,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그리고 약을 먹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어떤 분들은 술을 드시고 담배까지 피는 분들도 계세요. 남성분들은 좀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조리하는 과정, 이것저것 조리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들이 고갈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밥과 반찬을 잘 먹고 있는데 따로 먹어야 되나,
밥과 반찬만 잘 먹는다라고 해서 균형 잡힌 영양소가 들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면역력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체에 갖춰져 있어요. 면역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면역체계가 잘 작동을 하려면요. 기본적인 영양소가 꼭 있어야 돼요. 없으면 이것이 잘 작동을 안 합니다. 이런 영양소들이 세포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세포가 활동할 수 있도록. 면역체계도 다 세포가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뭘로다가 움직이겠습니까? 영양소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균형 잡힌 영양을 보내줘야 된다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음식으로 부족한 것은요. 그래서 제 지론은 그렇습니다. 영양 보충제라도 꼭 채워야 된다. 합성 영양제보다는 천연에 가까운 것을 선택하시도록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드시고 안 드시고는 본인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알려드리면요.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돼? 이거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돈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상 우리가 농사를 짓고 텃밭을 가꾸고요.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어 직접 재배해서 먹는다 그래도 시간과 인력이 굉장히 소비가 돼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돈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힘든 분들은요. 영양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돈과 연결이 되니까 돈이 없는 분들은 못 드시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원래 식물 속에 들어가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이에요. 먹고 안 먹고의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식사를 하듯이 평생 드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한은 영양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줘야 우리가 암을 이길 수 있고 면역 체계를 작동시켜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요. 합성은 싸더라. 근데 넌 왜 그렇게 천연 보조제만 그렇게 고집을 하냐. 또 많이 질문합니다. 근데 저는 천연에 가까운 것을 먹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게 먹고 있어요. 1, 2년 먹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음식을 먹는 것도요. 1, 2년 먹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여러분들은 몇 개월 하면 벌써 지루해 하실 거예요. 영양제도 먹다 안 먹다 그러시죠? 근데 저는 천연 영양제를 천연에 가까운 영양제를 오랫동안 복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음식을 소홀히 하진 않아요. 이것조차도요. 우리가 흡수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체 내에서는요. 그러한 조건을 제가 다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천연에 가까운 것을 먹으려고 노력해요. 어떤 영양제 판매업자들은요 100% 천연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세요. 그거 믿지 마세요. 100%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100% 내 몸에 다 흡수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사람마다 흡수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사람마다 흡수율이 달라요. 똑같은 암 환자라 그래도요. 암의 형태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치료 방법에 따라서 흡수율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건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병원에서는 영양제 함부로 먹지 말라 그러더라. 큰일 난다 그러더라. 이거 질문 많이 하세요.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세요. 병원에서 치료하시잖아요. 병원을 다니는 것은 병원 치료를 하시기 때문에 병원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영양 보충제를 드실 때는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십시오. 제가 이걸 먹으려고 그런다. 도움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고 치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에게 알려야죠. 그분의 치료가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분인데. 그래서 꼭 밝히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병원 치료를 안 했기 때문에 밝힐 분도 안 계시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 아내가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더 열심히 했는데 제가 그냥 아무 치료를 안 하고 살아있는 것 자체를 믿질 않습니다. 제 아내는요 병원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병원 치료하면서
자, 영상을 찍으면서 영양제를 열심히 먹였습니다. 병원에서도 먹였어요. 제가 옆에 보조 침대에 누워서 때가 되면 꼭 챙겨줍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는 거의 같은 시간대에 줍니다. 식사 시간, 영양제 먹는 시간, 즙 먹는 시간, 야채 스프 먹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딱딱 정해놓고 그 시간 되면은 저는 항상 움직이도록 노력을 하고요. 아내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한 2년 반 이렇게 먹었어요. 영양제를. 그전에는 제 말 안 들어요. 물론 이제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거 중요합니다. 제 와이프도 잘 듣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양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우 건강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요, 깜짝 놀랍니다. 나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회복력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개월마다 이렇게 검진을 갔을 때 보면 의사 선생님 표정이 딱 있어요. 너무 좋아하시고 놀라시는 거예요. 상상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의사 선생님한테 말은 안 해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 중에는요,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을 하십시오. 미국의 식품영양학자 빅 쉐이는 이를 말을 했습니다. 실험실에서 생산된 비타민이 자연적으로 창조된 비타민과 똑같이 작용하려고 든다. 이것은 합성 비타민의 지나친 교만이다. 이랬습니다. 합성과 천연 음식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독일 예나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게르하르트 야이스 교수는요, 식물 속에는 인체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1만여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4천여 개 정도만 그 작용이 밝혀졌을 뿐, 이들이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영양소로 흡수되는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소라는 것은요, 우리 몸에 들어가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 물질들이에요. 그것은 식물 속에 꼭 들어있습니다. 근데 합성이라는 물질은요, 합성 영양제라는 물질은 그 영양 성분 한 가지만 있기 때문에 작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서.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드신 날과 드시지 않는 날의 차이를 경험해 보세요. 이런 말이요. 일반인들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합성 비타민을 드시면서 아마노 분들께서 그거 경험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천연에 가까운 것을 구별해서요, 넣어주게 되면 느껴져요. 인체가 어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영양소는 무조건 들어가줘야 돼요. 그것이 충분치 않으면요, 약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치유는요, 몸을 먼저 생각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치료는요, 암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좀 다릅니다, 방향이. 자연 치유의 기본은 음식이고요. 그 음식 속에 영양소가 기본이 돼야 되고요. 그것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부족할 때에 보충해 주는 것이 영양 보충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영양 보충제는 되도록 천연에 가까운 것을 선별해서 드시도록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것을 올립니다. 경험한 것을 올려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는 것이니까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